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뉴저지에서 현재 지금 FPS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는 제이슨 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컨벤션이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저희가 컨벤션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먼저 와서 이쪽 서부 쪽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컨벤션을 통해서 이제 매년 컨벤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 더 여유를 내셔가지고 이제 이 컨벤션을 통해서 베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은 이유가 그 인터넷 장소를 좀 찾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다들 컨벤션 등록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잠깐 보시면 fsconvention.com에 들어가셔서 먼저 레지스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먼저 레지스터를 하신 후에 레지스터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컨벤션에 입장이 용이하시고요.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지금 컨벤션 레지스터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단 라스베가스 보시면 저희 컨벤션 장소에서 금요일 날 2시부터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에서 통해서 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레지스터에서 온사이트에서 가시고 하시고 비행표는 다 여러분들 부킹하셨을 거라 믿어집니다. 또한 호텔도 지금 이제 발리 호텔에서 저희가 하는데 아마 대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이 다 없어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가셔가지고 커머데이션을 어레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지스트레이션이 3시부터 금요일 2월 10일 3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3시부터 7시까지 레지스트레이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셔서 온사이트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또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코파운더 웰컴 리셉션이 있어서 아마 인비테이션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7시부터 제너럴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고요. 데이 2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날은 이제 9시부터 스케줄이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아침 세션이 진행이 되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break for lunch, 런치를 이제 런치 브레이크가 있고요.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애프터눈 세션,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break for dinner,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때 뭘 하시냐면 토요일 날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신 후에 반드시 이제 오후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이제 아카데미 어워드처럼 여기서 성과를 결과를 내신 또 새로운 직급 타이틀에 올라오신 분들을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축하받는 자리시죠. 그래서 포멀 드레스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복이나 턱시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여자분들 같으면 아주 화려한 드레스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요일 날 또 제너럴 세션이 시작이 되는데 일요일 날은 또 아침부터 12시까지 모닝 세션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케줄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작년 한번 컨벤션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정말 왜 우리가 FS를 하면서 이 컨벤션을 하냐면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제가 2015년 3월 달에 조인을 했는데 벌써 FS로는 2년이 됐나요? 2015년 3월 달에 조인을 했는데 그 16년 초에, 그러니까는 작년이죠. 작년 초에 컨벤션을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그 컨벤션 이후에 저의 볼륨이라던가 이런 세일즈 볼륨 플러스 많은 직급자들이 타이틀을 유치하신 분들이 이 컨벤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컨벤션이 지금 이제 2월에 시작을 하니까 3월 달에 또 3월이 우리가 몇 주죠? 5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3월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뉴 핀과 타이틀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벤션 참석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컨벤션에 참석해서 여러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나 탑 리더들이나 한국 분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기라성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실제로 만나 뵙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서로 또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이렇게 되면 이 컨벤션에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는 그 감동이 1년을 끌고 갑니다. FS를 진행하면서 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재밌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journey라고 그러죠. FS journey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닥치는 어떤 obstacle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심점, 중심점 그 기준을 우리 컨벤션에서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셔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Q&A, question and answer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얼마가 뭐 레지스터 언제 하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쉐어를 할 내용은요. 참, 그 전에, 참 서부가 좋네요. 저는 지금 현재 지금 팜스프링이라는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만, 뭐 온천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전에 저는 이제 팜스프링 쪽에 이제 서부 여행을 제가 다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부터 LA 다운타운 해서 샌디에고까지도 갔고, 또 샌디에고에서 멕시코로도 넘어갔다가 왔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여행 7일째인가요? 그렇고요. 오늘 저는 지금 팜스프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모하비 사막 쪽으로 또 이동을 했다가 또 그랜드 캐년 밑에 있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라스베가스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여행을 겸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는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컨벤션에 꼭 참석을 하는 커미먼트를 제가 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컨벤션 그 기간 동안에 앞뒤로 저는 이제 앞을 잡았어요. 컨벤션 전에 한 2주 정도를 제 베케이션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셔서 며칠 정도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또 가족 여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FS를 컨벤션을 통해서 잡아 나가시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미리 좀 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여행 과정 중에서 그 뉴저지의 한 분한테 컴플레인을 들었습니다. 어떤 컴플레인을 들었냐면 뭐 항상 있는 컴플레인이죠. 내가 FS에 등록하고 한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내 점수가 변동이 없더라라는 컴플레인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프로텍션 플랜으로 고객들을 등록시킬 때 우리 누차 우리 웨비나에서도 여러분하고 쉐어를 했지만 이 한국 분들은 첫 번째 그 랭귀지 베리어가 있습니다. 영어 쪽으로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리 회사에서 커스터머 서포트 팀에서 뭐 분쟁 서류 디스퓨트 레터에 대한 이제 사전 이메일이라던가 또 디스퓨트 레터가 준비됐고 이게 발송 중입니다. on the way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united-credit.org라던가 fsprotection.com이라든가 이런 웹사이트에 우리 고객이 직접 들어가서 보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프로텍션 플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서비스라던가 뭐 스마트 크레딧이라던가 라이프락이라던가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anguage barrier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가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고객들을 등록시킬 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물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진행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시키는 시점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컴플레인은 뭐였냐면 내가 등록한 지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내 점수가 향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분이죠. 당연히 영어는 읽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은행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크레딧 점수가 아직 향상되지 않아서 668점인가요? 그래서 리젝트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컴플레인 많이 받아보셨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프로텍션 플랜에서 우리가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그 서비스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디스퓨트 레터를 그분의 크레딧 리포트를 근거로 한 거기서 나쁜 네거티브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레이트 페이먼트라든가 컬렉션이라든가 저지먼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항목들을 저희 회사에서 분쟁 서류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댁으로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명을 하고 우표를 보내서 TransUnion Equifax Experian 3대 크레딧 보건 기관에 크레딧 뷰로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크레딧 디스퓨트 레터를 통해서 나쁜 기록이 삭제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분의 크레딧 점수가 만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크레딧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나쁜 기록이 삭제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현재 지금 리볼빙 어카운트의 밸런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쓰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의 현재 빚, 뭐 자동차 빚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크레딧 카드 리볼빙 어카운트의 밸런스겠죠. 그 밸런스가 50% 미만, 30% 궁극적으로 30% 미만을 유지했을 때 크레딧 점수가 향상이 되는 거지. 단지 나쁜 기록만 삭제됐다고 해서 이분의 크레딧 점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또한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이라는 긍정적인 어카운트도 반드시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unitedcredit-org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 시점에서 반드시 이 크레딧 스코어가 파이코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주 간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2번, 3번을 반드시 등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분쟁 서류를 통해서 선생님의 나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고객께서 현재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빚을 30% 밑으로 내려주시는 역할은 고객의 숙제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또한 새로운 purchase를 가급적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 위한 인콰리 같은 것도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객한테 첫 번째 주지를 시켜 주셔야지만 이분이 올바른 크레딧 점수 향상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87불로 등록을 하시고
뭐 이렇게 돼서 디스퓨트 레터를 통해서 선생님이 납품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고만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객은 굉장히 큰 익스펙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등록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시면 굉장히 저희 회사의 이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록 당일날 그 기대치를 낮춰주시는 역할을 하면 이분이 오버 익스펙테이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도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허위 광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저희 주위를 보면 뭐 허위로 뭐 100% 파산 기록이 삭제됩니다. 뭐 크레딧 점수가 800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고객을 등록시키는 시점에 굉장히 그 기대치가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높으니까 그 기대치를 낮춰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united-credit.org 웹사이트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분이 어느 정도는 복원 진행 상황이라던가 또한 디스플레이 레터가 언제 발송이 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서비스로도 이렇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객 앞에서 도대체 분쟁 편지라는 거는 뭐고, 또 신용교육이라는 건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을 본인들이 집에 가서 좀 읽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 웨비나에서도 항상 우리가 요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그런 태도를 절대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밖에 나가고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레스토랑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We have a right to refuse the service to anyone. 우리는 손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레스토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인표에.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객들을 지금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은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희 프로텍션 플랜에 이 아주 남이라는 차지를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의 에리티를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그 컴플레인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F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한 또 그 경험도 실제 고객을 등록하고 고객이랑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우리 데이빗 문 부사장님이라던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허민 사장님이라던가 여러 뉴욕의 케빈 윤 사장님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웨비나를 통해서 좀 받아보시고요. 또한 그분들은 이제 먼저 경험을 쌓았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라던가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발휘하셔서 고객을 상담하시고 또 고객에 대한 그 관리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FPS에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줄여드리면요. 제가 지금 좀 말이 왜냐면 지금 그 호텔 로비에서 하고 있어서 좀 크게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아주 크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제가 지금 감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고객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낮추자. 그리고 프로텍션 플랜의 여러 가지 베네핏을 고객이 등록 당일날
최소한 크레딧 복원 과정에 대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프로텍션 플랜의 웨브사이트로 이제 모시고 오셔서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하죠? 우리가 항상 라이프락을 먼저 오토매틱으로 액티브 시키죠. 저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액티브를 항상 기계적으로 라이프락부터 액티베이스 시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을 가가지고 액세스 파일에 가셔서 이제 고객의 united-credit.org 사이트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크레딧 스코어가 지금 현재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706점 나오는데 이 점수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십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의 우리가 분쟁 서류를 통해서 나쁜 기록은 삭제될 수 있지만 또 선생님께서 여기 보면 30%가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죠. 또 30%의 그 크레딧 파이코 스코어 결정 요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현재 지금 갖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크레딧 점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대략적인 내용 한 뭐 1분도 안 걸리죠.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리포트 보는 방법 이분 같은 경우에 나쁜 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 트랜스유니언은 2개 있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며칠 전에 등록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분은 며칠 전에 등록하신 분이라서 현재 지금 그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서류가 지금 아직 프로세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걸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리포트 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또 PDF 같은 디스퓨트 레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디스퓨트 레터는 고객의 집으로 직접 우편으로 발송이 되지만 두 번째 디스퓨트 레터부터는 이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옵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셋 오브 디스퓨트 레터부터는 이분이 이메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이제 고객이 직접 서명한 후에 우표 붙여서 직접 보내실 수가 있는 그런 옵션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이디 같은 것도 사실은 고객이 직접 고객의 커스터머 폴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여기서 올릴 수가 있죠. 스캔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해주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요. 고객이 직접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한국 분들만 이런 컴플레인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런 컴플레인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객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숙제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셨을 때 이 고객으로 하여금 저희 유나이티드 대시 크레딧 이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그 일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시잖아요.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아이디 같은 것들은 스캔해서 올릴 수 있고 또 스캐너가 없다 그러면 팩스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팩스 번호가 있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248-699에 7000번으로 팩스를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메일 보내실 수도 있죠. 스캔해서 documents@united-credit.org로 이메일 보내실 수 있고 아니면 그거 저것도 안 된다 하시면은 그냥 편지 봉투에 넣어서 PO박스 130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오피스가 없이 FS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피스가 있고 프린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없으신 분들도 FS 에이전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 내가 고객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고객이 스스로 이런 웹사이트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이분들은 한국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한번 알려주시면 웬만하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컴플레인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좀 개인적인 경험담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오피스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쓰던 그 오피스에서 프린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뭐 팩스 머신도 있고 막 이런 오피스가 있었는데 저는 또 성격이 또 급했고 또 그래서 고객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아이디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스캔해서 본사에다 보내고 또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또 결과물이 오면은 그걸 또 제가 또 스캔해서 본사를 보내주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 그 커스터머 서포트 역할을 제가 다 했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빠르니까. 왜냐하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없네, 스캐너가 없네, 팩스 머신이 없네, 뭐 이런 컴플레인 하셔서 그냥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는 스포일이 돼서 고객을 스포일 시키는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 되거나 제가 전화를 한 번이라도 안 받으면 고객들이 아주 큰 컴플레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될 몫을 하고 그렇게끔 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지를 해주시고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커스터머 서포트 팀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첸이라는 분도 있죠. 지금 현재 저희 본사에 한국어 서비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본사 고객 커스터머 서포트 팀을 잘 이용하시게끔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머 서포트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세요. 그렇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객 커스터머 서포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리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비중을 두셔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 여러분들이 고객의 팔로우업이라던가 커스터머 서포트 역할을 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이전트시죠. 에이전트라면 새로운 고객을 만나 뵙고 새로운 프로스펙터를 만나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뚫으려고 하시고 자꾸 이런 여러분의 팀을 넓히는 거에 목표를 두셔야지고 에너지를 쏟아내시는 거지 고객의 커스터머 서포트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객 서포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적절하게 올바르게 섞어서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이슨 씨 웨비나를 들었더니 고객 커스터머 서포트는 하지 말래더라.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적절하게 현명하게 고객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공지를 하셔서 고객의 커스터머 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아주 중요하죠. 네. 또 이 스마트 크레딧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많이 봤죠? 스마트 크레딧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마트 크레딧이 왜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 웨비나에서 했죠? 네, 고객으로 이제 등록하셔서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지났던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고객들은 몇 차례의 디스퓨트 레터가 이제 본인이 직접 보내기도 하고 결과물도 이제 한두 번 받아보셨죠?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첫 번째 결과물을 받기도 전에 내 점수가 얼마가 됐습니까? 뭐 아니면 첫 번째 결과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제 점수가 만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반에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7시 반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킹 아워가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에 오는 전화나 그 이후에 오는 전화는 저는 웬만한 위급 전화가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너무 전화를 새벽 시간에 받아주시거나 일요일도 받고 토요일도 받으시고 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그 밸류를 높이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고객이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아주시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죠? 네, 스마트 크레딧 같은 경우에 이제 목적은 뭐냐면 고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히 뭐 첫 번째 분쟁 결과를 받았었을 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몇 개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리무브가 됐다, 딜리트가 됐다 이래서 첫 번째 결과물을 이제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크레딧 점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스마트 크레딧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마트 크레딧을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분쟁 결과물을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디스퓨트 레터를 받으셨을 때 저희 사무실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셨을 때 두 번째 방문 때 저는 그 스마트 크레딧을 설명하고 액티베이트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다 스마트 크레딧을 본인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핸드폰으로 내 스마트 크레딧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맞춰주시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또한 두 번째는 87불을 내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쓰는 거죠. 이거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마이케어 플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마이케어 플랜 같은 경우도 얼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케어 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설명과 개요만 컨셉만 잡아주셔도 마이케어 플랜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케어 플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라이프라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베이트 바로 해주시고요. 또 뎁즈로 프로그램, 파이낸셜 락박스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디스카운트 카드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좋죠. 이런 그 프리스크리션 약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엑스트라 베네핏도 얻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에이전트로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텀 라이프 인슈런스의 그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인슈런스 베네피셔리 폼도 작성을 하게끔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87불을 이분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지불을 하는 그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등록시키는 그 시점에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의 입장에, 여러분들 다 고객이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고객이었고, 고객이고, 지금도. 자,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87불을 매달 내는데, 이 돈이 익스펜스다. 내가 매일 나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 내가 쓰지도 않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매달 100불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다.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크레딧을 어떻게 고쳐지는지도 모르고, 내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무슨 전화도 받지도 않고, 웹사이트도 알지도 못하고, 진행 상황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분께서 화가 나실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FS 프로텍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서비스의 united-credit.org의 커스터머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분들의 그 디클라인 레이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좀 더 갈까요? 87불이 내가 매달 지불이 되는 비용이다. 비용과 투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접근을 해보면요. 자, 크레딧을 고치기 위해서 내 나쁜 20년 동안, 30년 동안 망가졌던 그 나쁜 기록을 삭제하는데 매달 87불이라는 돈을 내가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크레딧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100불이 안 되는 87불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죠. 그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크레딧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87불이라는 돈을, 귀중한 돈을 내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분들이 decline payment ratio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까도 우리가 웨비나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크레딧 커스터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크레딧 복원뿐만 아니라 크레딧 빌더라든가 크레딧 어터니라든가 스마트 크레딧 마이케어 플랜, 뭐 라이프락, 뭐 그다음 디스카운트 쇼핑, 그다음에 프레스크리션 드럭 디스카운트, 뭐 여러 가지 또 이분 뭐 텀 라이프 인슈런스까지도 10만 불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고객들로 하여금 알려주셨을 때 이분이 87불을 디클라인 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좀 더 바꿔 얘기하면 87불을 안 낼 이유가 없죠. 그렇게끔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또한 에이전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주위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FS 에이전트로 등록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라던가 87불의 고객을 5분 이상을 등록시켰을 때 그 본인의 87불이 웨이브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실 때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인발부가 될 수 있고 또한 저희 고객 프로텍션 플랜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은요, 조금 지금 생각하시면 지금 이 웨비나를 들으시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하시다 보면요, 이 고객을 리테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항상 비용 대비 투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설명하셨을 때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연초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 뭐 짐 멤버십 끊으시잖아요. 돈 100불씩 내면서 이번엔 좀 살을 좀 내가 빼야 되겠다. 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나온 뱃살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클럽을 끊으시는데 헬스클럽 비용이 이제 매달 한 100불씩 들어가시잖아요. 자, 근데 헬스클럽을 한 뭐 세네 번 가고 일주일 가다가 이제 안 갔다. 그런데 매달 100불은 나가죠. 그래서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데 100불 돈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100불 안 나가죠. 뭔지 못 내죠.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걸 내게 하겠습니까? 가지도 않는 헬스클럽을 계속 100불이 나가는데 그렇다듯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세네 번 일주일에 5번 매일 헬스클럽에서 제대로 운동도 하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역기도 좀 들으시고 러닝머신도 타고 이렇게 헬스클럽을 잘 이용하시면요 그 100불이란 돈은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라고 여겨지죠.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하니까. 그렇죠? 내 몸에 대한 투자죠. 마찬가지로 87불의 프로텍션 플랜의 그 비용이라는 거는 내 크레딧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뭐 볼까요, 우리?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동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민족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 이제 케빈 윤 사람이라던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는 이제 중국 분들, 연변 분들, 또한 필리핀, 또 스페니쉬, 블랙 피플, 또 화이트 피플, 그리고 또 뭐죠? 네, 그런 분들, 마이너리티한 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단체들을 이용하시는 우리, 뭐, 뉴욕의 바네사 정 사장님이라던가, 우리 케빈 윤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 단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FS를. FS를 알리는 도구로서 그 지역 단체나 뭐 한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민족의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죠.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FS를 알리는데 지역 단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FS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항상 이 FS를 여러분들 개인 간의
그 알리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룹을 키워 나가시려면요. 반드시 어떤 단체 같은 거에를 이용하셔서 FS를 알리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될 때 굉장히 큰 어카운트들이 여러분한테 통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지역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동문회도 있고요. 뭐 지역 단체를 말씀드리면 무슨 뭐 지역 한인회라던가 뭐 상공협의소 협의회 또 뭐 있죠. 뭐 산악회 뭐 이대 동문회 서울대학교 요즘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서울대 이대 다 나오셨으니까요. 서울대학교 동문회라든가 뭐 이런 학교 단체 뭐 여러 가지 동호회 단체 조그만한 지역단체, 지역 봉사센터, 뭐 이런 쪽을 이용하셔서 FS를 알려나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직원 수가 10명부터 많게는 뭐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우리 프로텍션 플랜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또한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인들, 뭐 예를 들면은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스테이트팜이라든가, 뭐 이런 많죠. 뭐 자동차 보험, 커머셜 보험, 뭐 집보험 하는 보험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 컨설턴트, 파이낸셜 컨설턴트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저희 마이케어 플랜이라던가 우리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의 상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쉽죠. 또 그분들의 또 네트워크를 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이 어디 계시던 간에 그 지역에 이제 특정돼 있는 뭐 부동산 잡지라든가 이런 거 많죠. 부동산 에이전트만 나오는 잡지들. 그런 것들 일일이 한번 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셔서 전문가적으로 뭐 FS 에이전트 누구누구인데 우리 크레딧 보고원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의 당신네들의 세일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나 트레이닝 같은 거, 또 저희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또한 뭐 있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 뭐 상법이라든가 또 부채 조정이라든가 파산 전문하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퍼럴 소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모기지 뱅크, 뭐 모기지 은행이라던가 또 모기지 브로커들 이런 분들이 많죠. 집 모기지라던가 커머셜 모기지 융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모기지 하시는 분들이나 은행에 계신 분들은 크레딧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리크루트 하시고 또 그분들을 리퍼럴 소스 굳이 또 FS 에이전트로 리크루트 안 하셔도 그분들이 리퍼럴 소스로 또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을 유틸라이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회계, 텍스 어터니들, 텍스 뭐 전문가들, 텍스 엑스퍼트 같은 분들, CPA 같은 분들을 또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영입을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리퍼럴이라던가 또 네트워크를 펼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인들 우리 주위에 많죠. 뭐 지금 말씀드린 보험, 부동산, 뭐 보험, 부동산, 회계사, 변호사, 자동차 딜러의 파이낸셜 매니저, 뭐 이런 여러가 모게지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문의들을 통해서 우리 FS를 알려나가시는 것도 또한 큰 마케팅의 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또 있죠. 지역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캘리포니아에 저도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쪽에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계시던 동부의 뉴욕에 계시던 뭐 조지아에 계시던 다라스 텍사스에 계시던 시카고에 계시던 뭐 메릴랜드에 계시던 어디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샌디에고라던가 뭐 저쪽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또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동부 쪽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요즘 같은 경우에 달라스 텍사스도 많이 한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뭐 조지아 같은 경우 중부 조지아도 많이 한인들이 많이 밀집을 해 있고요. 또한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스턴, 커네디컷, 뉴햄프셔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다 네트워크를 다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의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셔서 FS를 알렸을 때 여러분들의 그룹은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FS 에이전트 사이트에 이제 오게 되시면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소홀할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이 트레이닝 비디오를 솔직히 한번 오른발을 왼쪽 가슴에다 얹고 이거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거 다 한 번씩 한 번씩은 다 보셨겠죠? 네. 제가요, 이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고 제가 2015년 3월에 등록을 해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등록시키는, 그 당시에 이제 499짜리 옵션이 있었죠. 고객 등록시키는 옵션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에이전트 등록시키는 옵션도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저는 뭘 했냐면요. 499불 있었을 때 고객만 등록을 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고객만 등록을 한 3개월, 4개월을 499불 고객으로만 등록을 시켰던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에이전트를 등록시키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의 서비스를 제가 왜 남한테 알립니까? 경쟁을 괜히 만들게. 저는 그래서 FS를 안 알렸어요. 알릴 이유도 없었고. 저 혼자 고객을 등록시켰던 거죠. 계속. 한 3개월, 4개월을. 그런데, 데이빗 문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이슨 사장님, 지금 499불을 많이 등록을 시키시는데, 고객을 많이 등록시키시는데, 혹시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전화상으로. 저는 이제 데이빗 문 지금 부사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랐고, 또 뵌 적도 없었죠.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오셔서, 제이슨 사장님, 혹시 그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바로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2주 정도였나? 2주를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소파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다시 트레이닝 비디오를 보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보고 다시 또 소파에서 자다가 또 보고 저는 침대에서 2주를 안 잤어요. 그냥 소파에서 왜냐면 이제 그 가족들이 깰까봐 저는 소파에 나와서 이 트레이닝 비디오를 한 2주를 정말 보다가 밤새도록 본 것 같아요. 2주 내내. 그러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캡 보너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다른 비디오도 다 중요하지만 이 capitalizing on the cap 보너스 같은 비디오는요. 여러분들 보통은 한 10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10번 갖고도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이해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재 아니면 자만하시는 분입니다. 천재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은 보시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노하우라던가 비즈니스의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캡보너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도 돈이지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캡보너스는 10번 이상 맥시멈 2,000번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작게는 10번 이상, 많게는 2,000번을 동일하게 계속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커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인컴 또한 maximize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structuring your organization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룹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단단하고 스테이블하고 뭐라 그러죠? 그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오거니제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에 대한 대략적인 비디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structuring your organization이라든가 capitalizing on the cap 이 캡 보너스 비디오는 반드시 여러분들 580번 이상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스폰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비디오가 마지막으로 준비가 30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스폰서 리플레이스먼트 또한 여러분들 오해가 많은 이거를 대충 한 번만 여러분이 딱 보고 나신다면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을 듣거나 여러분들 스폰서 사장님이라던가 누구한테 한 번 설명을 듣고 이러면요. 이 스폰서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오해와 미스언더스탠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일즈 디렉터를 목표로 두셨기 때문에 세일즈 디렉터가 되시려면요. 반드시 스폰서 플레이스먼트, 고객을 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 에이전트를 플레이스 어디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노하우와 방법을 스폰서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100%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세일즈 디렉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일즈 디렉터 이상이 되신 분들은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 이상 가시려면 반드시 이 스폰서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100%의 이해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 비디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그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뭐 있죠? 네. 담보 카드죠. 이 뭐 있죠? 네, Secure 카드, 이 First Progressive 마스터 카드, 이 Secure 카드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의 리볼빙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리볼빙 어카운트의 트레이드 라인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Secure 카드 만드는 그 등록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어떻게 가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백 오피스에 가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세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으시고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여러분들 myfs.net // 이런 칸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로 가게 되죠. 자, 그럴 때 프로덕트를 누르세요. 자, 프로덕트를 눌러가지고 여기 가면 이렇게 부가 서비스가 쫙 나옵니다. 자, 이때 이 Secure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여기 등록하셔갖고 그냥 고객이 직접 등록하게끔 하세요. 자, 보스턴 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팀, Secure 카드를 등록을 시켜주세요.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고객의 이름, 주소, 이름, 라스트 네임, 이메일 주소 여기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을 넣기만 하면 바로 카드가 어프로브가 됩니다. 그래서 Secure 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렌탈 카마예요. 보스턴 팀 잘 들어주세요. 우리 렌탈 카마가 어디 있나요? 근데 렌탈 카마 여기 있죠. 렌탈 카마도 너무 간단하죠.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렌탈 카마를 고객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되지만요. 고객이 직접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자, 렌탈 카마를 등록하셔서 등록하는 방법 비용 다 나와 있잖아요. 혼자 할 때는 25불이고 둘이 할 때는 50불이고 매달 4불 95 아니면 부부가 할 때는 6불 95. 본인의 고객의 first and last name, 이메일, 폰 넘버, 애드레스, 시티, 생년월일, 룸메이트 집어넣을 건지 안 집어넣을 건지, 리스 언제 시작했는지요, 렌트는 얼마, 1200불을 냈는지, 1500불 냈는지, 이게 주인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인지, 랜드로든지, 뭐 이런 거 집어넣으셔서 1년치 비용은 60불이고 2년에 렌탈카마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을 집어넣는 거는 130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예스 하시면 바로 등록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편에는 이분의 뭐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뭐 이 정도의 그 등록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만들 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등록을 하시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고요. 정말로 고객이 정말 영어에 대한
그 알파벳도 모른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웬만큼 미국에서 20년, 30년을 사시고 한국의 전문대 이상을 나오신 분들이라면요.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영어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컴플레인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베이비시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FS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가요? FS에서 고객의 뒤치다꺼리 하시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FS에 여러분들이 세일즈 디렉터가 되시는 게 목적인가요?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고 계속 리크루팅을 하고 고객을 영입하고 고객을 등록시키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스터머 서포트 팀이 돼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한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자 인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고객을 교육시키시고 고객한테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렌탈카마라든가 시큐어 카드 같은 건 부가 서비스는요. 이건 부가 서비스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죠. 렌탈카마 같은 경우에는 뭐 150불에서 180불 또 매달 4불 95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죠. 또한 시큐어 카드 같은 경우도 19불 95 등록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실 때 컴플레인을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텍션 플랜에 80불짜리 고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럴 때 등록할 때 고객의 기대치를 굉장히 우리가 낮춰준다.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우리 유나이티드 대시 크레딧 포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 상황이라던가 또 스마트 크레딧을 통해서 본인의 크레딧 점수 향상이라던가 또 하향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점수라는 게 뭐 87불짜리로 우리가 고객을 등록했을 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이 안 될 수도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고객이 이제 프로텍션 플랜 웹사이트를 잘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부대 서비스죠. 렌탈 카마를 통해서 우리 인스톨먼트에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 또 시큐어 카드, 담보 카드를 설정을 시켜드림으로 인해서 리볼빙 어카운트에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을 만들어드리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추가 비용, 추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크레딧 점수를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겠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해주셔도 되고 우리 데이빗 문 부사장님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FS 컨벤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고요. 모든 여러분들 컨벤션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코딩을